도시 전체가 하나의 빛나는 예술품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프라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꽃피운 찬란한 프라하의 봄. 파란만장한 역사를 휘돌아 천년의 문화를 꽃피운 시간이 멈춘 중세 도시의 나라 체코와 슬로바키아입니다.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중유럽 최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를 S자로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 강이 유럽의 심장 프라하로의 입성을 반깁니다. 프라하는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체코 중서부에 위치한 프라하는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오랜 세월 순환의 역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체코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 의해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야 했던 나라인데요. 1993년 마침내 독립주권국가가 되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산국가였습니다. 체코 역사 무대였던 바칠라프 광장인데요. 광장 한쪽에는 프라하의 수호성인 바칠라프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칠라프는 보헤미아 국난의 시기에 기사들을 이끌고 적을 격퇴시켰다는 전설의 왕으로 체코의 수호성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바칠라프의 수호상이 내려다보는 이곳에서 프라하의 봄은 시작됩니다. 1968년 봄, 자유를 갈망하는 프라하 시민 모두는 이곳 광장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소련군을 앞세운 바르샤바 5개국 20여만 명의 군대는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진압군과 시위대의 격돌로 100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채 프라하의 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력 진압이 계속될수록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불길처럼 뜨겁게 번져갔죠. 공산 정권에 대항하던 1969년 이곳 광장에서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유를 갈망했던 두 청년의 분신 자살이었습니다. 의로운 청년 얀 팔라흐와 얀 자이츠의 무덤은 아직도 광장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의 혁명의 역사를 간직한 바칠라프 광장이 있다면 이곳 구시가지엔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또 다른 광장이 존재합니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구시가지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로코코 양식의 골드킨스키 궁전과 고딕 양식으로 개축된 틴 성모 성당이 중세시대 건축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두고 관광객들이 구시가지 앞 광장 한쪽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뭘 구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천문 시계탑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1410년, 그러니까 무려 700년 전에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작동이 멈췄지만 수리를 거듭한 끝에 프라하의 명물로 거듭났습니다. 매시 정각이면 12사도들이 2개의 창을 통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프라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프라하의 또 하나의 명물 블타바 강입니다. 프라하를 관통하며 435km를 흘러 북쪽의 엘베 강과 합쳐집니다. 블타바 강은 강을 잇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다리로도 유명한데요. 그중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카를 4세 왕이 세운 카를교입니다. 블타바강 최초의 다리인 카를교는 강 서쪽의 프라하 성에서 동쪽의 상인 거주지까지 약 500m의 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교각 위에는 30여 개의 조각상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유명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은 그 뛰어난 예술성으로 마치 야외 미술관 전람회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프라하 여행은 블타바 강변의 프라하 성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프라하 성 앞에 크라트차니 광장에 이르면 정시마다 이루어지는 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잔뜩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가장 성대한 정오의 위병 교대식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니 그 인기가 대단하죠. 이곳은 체코 최고의 관광 명소 프라하 성입니다. 성 정문의 입구에는 거인 타이탄의 전투를 묘사한 조각상이 서 있는데요. 몽둥이를 든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자들이 엎드린 체코의 슬라브족들을 통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상징이었던 프라하 성은 현재 대통령 관저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라하 성을 들어서자마자 관광객들을 반기는 것은 바로 이 코르 분수인데요. 17세기에 만들어진 바로크 양식의 코르 분수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프라하 성 제2정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코르 분수를 지나 프라하 성의 중앙에 위치한 성 비투스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세계 5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첨탑만 해도 100m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바로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이 혼합된 이 성당에는 복잡한 건축사가 얽혀 있습니다. 서기 926년 바칠라프가 지은 교회 건물 위에 1344년 카를 4세가 새로 성당을 짓기 시작해 192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공했는데요. 무려 600여 년에 걸친 대공사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됐기에 남쪽 문을 장식한 모자이크를 비롯해 세기를 뛰어넘은 예술품의 정수가 성당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천사들에 둘러싸인 성인의 조각상이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하죠. 길이 124m, 폭 60m의 이 웅장한 성당을 장식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볼거리는 바로 화려한 무늬의 창문인데요. 특히 성당 정문 위에 장미의 창이 유명합니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장미 덩굴이 새겨진 이 창문은 13세기 유럽 고딕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원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영생과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가채색의 유리를 창틀에 끼워 표현한 빛을 이용한 예술품,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럽 예술의 극치로 불립니다. 성인들의 생애를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당의 장중함을 더하고 있죠. 성서 속 장면들을 묘사한 하나하나가 아르누보 미술가들의 걸작품입니다. 본당 주위에는 보석과 도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코의 수호 성인 성 바칠라프를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당 지하에는 무려 3톤의 순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이 있는데요. 성 얀 네포무츠키의 무덤입니다. 네포무츠키는 궁중의 사제였는데요. 부정을 저지른 왕비 소피아의 고해를 듣고 그 내용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타바 강으로 던져집니다. 종교적 신념을 지켰던 그는 17세기에 이르러서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보석의 제단, 황금으로 빛나는 성궤 등 14세기 보헤미아 예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무덤에는 보헤미아의 수호성인 성 바칠라프가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프라하 성 안의 또 다른 성당, 성 이르지 바질리카 성당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예쁜 성당이고 가장 인상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 말에 지어진 이 성당은 1541년 화재로 예배당의 일부가 손실됐는데요. 군데군데 벗겨져 훼손된 벽화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칠라프 성인의 할머니인 루트밀라 성녀의 그림과 천장 도움을 장식하고 있는 프레스코화는 아직 그 모습이 남아있어 당시의 화려했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당을 만든 블라디슬라프 왕자와 루트밀라 성녀의 무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것은 3층에 위치한 블라디슬라프 홀인데요. 특이하게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62m, 너비 16m의 이 거대한 홀은 중세 유럽에서 교회를 제외하고 기둥 없는 방으로는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말을 탄 채 지났다는 기사의 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방이 나타납니다. 자, 성 안의 방인데요. 이 방 안에서는요, 황제파 사람들이 이곳 귀족에 의해서 내던져져 창밖에 성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촉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방입니다. 신교와 구교가 대립하던 1618년 5월 23일 아침, 신교의 대표인 투른 백작은 황제파의 고문관 3명을 프라하의 성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보헤미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이 사건으로 1619년 페르디난트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성당에는 왕족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왕실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석으로 장식된 제단의 모습에서 14세기 말 화려했던 당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벽면은 역대 왕과 황후의 초상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성 북동쪽 동화 속 마을처럼 아름다운 이 골목은 황금소로입니다. 황금소로 옆에는 높은 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1496년 지어진 날리보르 탑입니다. 탑의 지하실은 1781년까지 감옥으로 이용됐는데요. 그 첫 수감자인 날리보르의 이름을 따서 날리보르 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 토굴에는 감옥과 고문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철장 안 고문 도구들도 당시의 끔찍한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달리보르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밤마다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탑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창문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간직한 건축물과 음악과 예술이 흘러넘치는 거리. 프라하의 야경은 그 어떤 예술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유로운 보헤미아의 영혼을 노래하는 악사들과 함께 평화를 되찾은 프라하의 아름다운 밤도 깊어갑니다. 체코가 중세 도시의 화려함을 자랑한다면 슬로바키아는 소박하고 은은한 전통의 멋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슬로바키아 중부 깊은 산속의 불콜리네츠 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몽환적으로 피어오르는 니츠케타트리 산맥의 안개 너머로 마치 꿈결처럼 통나무 집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로바키아의 전통 산간마을 불콜리네츠인데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늑대를 뜻하는 불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늑대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마을 곳곳에는 나무를 깎아 세운 목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승처럼 애군을 쫓기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18, 19세기에 지은 45채의 통나무 가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나무가 썩을 수 있어 4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화에나 나올 법한 예쁠 집을 보니 그 정도 작은 불편은 감수할 만하겠죠. 목재를 이어붙인 mat배 지붕으로 산간지방의 비바람을 이겨냈던 주민들인데요. 전통은 이들에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지을 때는요, 누구랑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통 기준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는 이 돌로 토대를 만든 후에 아주 커다란 나무로 벽을 쌓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은 흙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훌륭한 집이 되는데요. 지붕은요, 비스듬한 곳에다가 널빤지, 얇게 켠 널빤지를 붙이게 됩니다. 아주 완벽한 집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은요, 중세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농촌 서민들의 생활 문화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불콜리네츠 전통마을. 인류의 향수를 지닌 이 소박한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1993년 유네스코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지 마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영유해온 삶 역시 옛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집들이 늘어서 있는 마을 중앙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파이프 수로관조차 없는 이 전통 마을의 공동 우물입니다. 1770년에 나무로 만든 종루도 2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동안 변한 것이라곤 주민들 뿐이었죠.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이곳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비록 수확할 사람은 없지만 크고 탐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처럼 전통의 향기를 머금은 이 시골 마을도 묵묵히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소박한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합니다. 슬로바키아 중부 산악지대의 광산도시 반스카 슈티아브니차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요 광산도시였던 이곳은 성당과 요새 등 번창했던 시절의 역사적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16세기에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으며 도시는 하나의 요새를 이루게 됐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살아있는 이 유서 깊은 광산도시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는데요. 요새의 일부가 된 성 카탈리나 성당인데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성체를 쌓아 올린 슬로바키아인들의 굴곡진 역사는 아름다운 건축물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늘진 역사를 이겨냈던 또 하나의 힘은 종교였는데요. 도시를 수호하듯 성인들의 석상이 광장 곳곳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엽엔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는데요. 이 기념탑은 신의 보살핌으로 패스트를 무사히 이겨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탑 주변에는요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광산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집집마다 큰 메인 광산으로 향하는 그런 터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로 광산으로 출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집에서 갱도로 이어진 구조도 특이하지만 이곳 광산업에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약을 처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광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627년에요. 이곳에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폭약의 사용인데요. 세계 최초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은요. 전 유럽에 확산이 되고 이 광산의 자원의 고갈을 앞당기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The mining starts in Banska Štiavica in 3rd century before the Christ. The Celts come here to this area and start that mining. The main thing which I was producing was the gold and silver. From 3rd century before the Christ, the mining finished, I think, 7 years ago. It was stopped. The biggest production here in Banska Štiavica was in 1744. It was the right, and it was 600 pure kilograms of gold and 22,000 kilograms of silver. 1796년 광맥이 고갈되며 광산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며 한때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었던 이 광산도시 역시 폐쇄된 광산과 함께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할 일을 잃은 광부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관광산업이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광산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이 바로 반스카 슈티아브니차의 주 갱도인데요. 관람전 주의사항을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갱도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20명의 인원이 모여 단체 관광만 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하지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사람의 등반보다가는
신기한 갱도안의 풍경을 놓치겠죠. 이 투박한 갱도의 모습만으로는 이곳이 과거 금과 은을 캐내던 풍부한 광맥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요. 광산에서 솟아나는 물을 빼내는 작업도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고된 작업을 짐작하게 해주는 도구와 사진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당시 알몸의 광부들이 갱도안의 더위를 짐작해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굴착기도 당시엔 보기 힘든 도구였겠죠. 광산 한켠에 놓인 광물차가 고요한 폐광의 애잔함을 더합니다. 비록 광맥은 고갈됐지만 주민들은 역사라는 이름에 더 큰 보석을 품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중세의 향기가 서린 낭만의 도시 프라하. 오랜 억압의 역사가 멈춰놓은 시계는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와 인류의 원형을 보존한 소박한 전통 마을을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전통을 간직해서만은 아닙니다. 그토록 갈망하며 얻은 자유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겠죠.